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만기자 집안 문제로 제가 다시 한번 또 혼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스쿼드 분석, 이번 차례는 막판 대여 영입으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과연 인천 어떤 겨울을 보냈고 어떤 스쿼드를 갖게 됐는지, 정말 이번에는 상위 스플릿이 가능한지 스쿼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 영입한 선수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전북에서 이주용, 그다음에 서울에서 여름, 제주에서 이동수, 트레이드를 통해 성남에서 홍시우를 영입했고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국대 출신 포워드 이용재, 이미 전지훈련에 참가했다가 지금 일단은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천 팬들을 환호하게 했던 특급 미드필더 이명주도 영입이 확정된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김광석, 강민수, 정혁, 김창수, 송시우, 강윤구, 김준엽, 이강현 등과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현, 정산, 김현수, 유동규, 이문수, 네게바, 구본철 등이 팀을 떠났지만 이 자리에 그 이상의 선수를 더했다는 평가거든요.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포지션별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터줏대감이던 정산이 대전으로 떠나긴 했지만 조성환 감독 부임 이래 정산 선수 세 번째 골키퍼를 밀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조성환 감독 인대 복귀한 민성준이 나이도 어리고 좀 기량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때문에 인천의 골키퍼 풀은 올 시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주전 경쟁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이태희, 김동원 더블 스토퍼 체제가 올 시즌에도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둘이 기량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조성환 감독이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돌아봐도 가을 이태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김동원, 후반기는 이태희, 이 카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비는 먼저 중앙 수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옵션으로 생각했던 김현수가 서울 이랜드로 떠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김현수 선수는 부상으로 막판에 복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나 운영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거든요. 중앙 수비의 키워드는 역시 또 베테랑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자원 6명, 뒤에 보시는 현재 자원 6명의 평균 연령이 무려 34.8세예요. 수비가 물론 상대적으로 나이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34.8세는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난 시즌 보여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연령대면 한 해가 다른데 올 시즌 센터백 자원의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상황이어가지고 인천이 영입장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대신 이들을 더 믿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부상 없이 기량을 유지한다? 그러면 수비는 여전히 인천의 강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천 1년 내내 수비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부에서는 이 선수들이 워낙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내부 반응입니다. 측면 수비 가보겠습니다. 올겨울 조성환 감독의 보강 1번 자리는 어디냐? 왼쪽 사이드백이었어요. 오른쪽에는 오재석, 김준엽이 있는데 왼쪽은 전체적으로 좀 확실한 주자는 꼽기가 애매했거든요. 인천이 물론 포백을 서기도 했지만 3백이 주잖아요. 근데 팀의 사이드백은 3백보다는 포백에 어울리는 선수들이 많다는 게 조성환 감독의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포백의 풀백과 3백의 윙백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스프린트 거리부터 수비 방법, 이게 호흡 가다듬는 것까지 의외로 풀백이 윙백 자리 서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윙백이 풀백 자리 서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재성만 하더라도 사실 포백을 훨씬 더 선호하는 사이드백이고요. 그래도 오른쪽은 좀 뎁스가 있는데 반해 왼쪽은 무조건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데려온 게 이주용입니다. 전북에서 좀 밀리기는 했지만 워낙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인천의 3백에서는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윤구는 백업으로 아주 좀 든든한 선수고요. 전역 후 윙백으로 변신한 김보섭 좌우 다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 수비는 전체적으로 양과질해서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올 시즌 인천의 최대 강점이 된 포지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과 질에서 확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는 사실 좀 정혁 선수가 8번, 그러니까 박투박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였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맡겼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뒤쪽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름과 이동수를 내려오면서 이 자리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여름은 경험도 있고 킥 능력도 괜찮은 선수고요. 이동수는 활동량도 좋고 사이즈도 있는 선수잖아요. 특히 이동수 같은 경우에는 조성 감독이 제주 시절부터 잘 알았던 선수고요. 이강현도 뛴 경기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점에서 일단 조성환 감독이 변화를 원했던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강을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이명주라는 특급 미드필더를 더하면서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명주는 10번도 가능하지만 8번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뒀고요. 조성환 감독은 이명주의 가세로 다양한 전술 변화를 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3-4-3 전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는데 3-4-3은 사실 4에 들어있는 두 명이서 이 중앙을 굉장히 많이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 미드필드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2002년 월드컵 생각해봐도 김남일, 유상철 라인이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난 시즌 제주도 이창민이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서 가능했는데 공수는 물론 기동력까지 겸비한 미드필더가 좀 많아졌거든요. 이명주 말할 것도 없고 김도혁 선수도 그렇고요. 뭐 정혁 선수 그 자리 다시 올려도 되고 이동수 선수도 그 자리 볼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전형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조성환 감독도 좀 만족스러워하고요. 여기에 또 3-5-2 아니면 또 뭐 중앙을 역삼각형으로 두거나 하는 형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천은 이 지금 다양한 카드 이명주, 김도혁, 정혁, 여름, 이동수, 이강현 이 다양한 카드를 시즌 내내 다양한 전술 변화를 통해 가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 미드필더는 올 시즌 인천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사실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아겔라르도 있고요. 김준범, 문창진, 박창환도 모두 그대로 뜁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명주의 가세로 조금 애매해진 측면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풀어나가는 중심이 이명주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3-4-3을 쓸 경우 전문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이럴 경우 아길라르가 측면으로도 빠질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공미들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 꼽았습니다. 사실 인천이 어떤 형태로 올 시즌 운영될지 변수가 많긴 하지만 일단 뭐 중앙은 물론 측면 공격 자원들까지 모두 스트라이커로 분류했다 말씀드릴게요. 예, 원래 측면 자원이지만 지금 스트라이커로 뒀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따로 측면을 나누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단 나간 자원을 보면은 4개바 김현이 눈에 띕니다. 4개반은 잔류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카드를 찾아보자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외국인 카드를 못 찾아서 포기하는 대신에 뜻밖의 이명주라는 대여를 얻으면서 전화해보게 됐고요. 김현은 굉장히 아쉽죠.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보이면서 무고사의 공백을 메웠고 때에 따라서 무고사 이상의 활약을 펼쳤잖아요. 뭐 높이나 기동력, 뭐 연계 뭐 다 좋았던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인천이 재계약을 위해서 막판까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김현은 새로운 도전을 택했고요. 그러면서 수원FC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김현의 빈자리를 두고 고민을 이어갔는데 이용재 카드를 택했습니다. 저는 스타일상으로 괜찮은 카드로 보여요. 물론 지난 시즌 김현을 감안하면 김현이 뛰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높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용재가 키에 비해서는 헤딩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움직임은 훨씬 좋은 선수예요. 이명주가 스루패스에 능한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인 활동량을 조성환 감독이 강조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약한 무고사의 움직임을 커버할 수 있는 게다가 전방 압박을 강조하는 인천 스타일에서 이용재 선수는 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색다른 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고사 선수 뭐 교체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뭐 이만한 카드 없고 매 경기 뭐 매 시즌 2자릿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올해도 인천은 공격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홍시우의 저돌적인 움직임도 좀 기대할 만한데 송시우 외에 돌격대장 유영희 선수가 지금 인천에 없잖아요.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2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시우가 가세하면서 22세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덜게 됐는데요. 인천이 성남에서 기회를 받았던 홍시우 더해졌고요. 지난 시즌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박창환의 부상이자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기량적으로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이준석까지 앞쪽에 괜찮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성환 감독이 그래도 웬만하면 45분을 채워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얼마나 이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인천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자, 보시기에 느껴지시죠? 특히 이명주, 여름, 이동수가 가세한 중앙이 워낙 탄탄해진 게 눈에 띄어요. 사실 인천이 수비 쪽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쪽에서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승부수를 이 자리에 띄었고요. 좋은 영입이 됐습니다. 이명주는 뭐 기동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공수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전망이고요. 이주용과 이용재도 대표팀에 여러 번 선발될 정도로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플러스가 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선수도 변화보다는 기존에 익숙한 자원들이 뭐 계속 가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얻는 점도 많고요. 인천 나이 많은 수비 자원들이 지난 시즌만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이 변수만 잘 넘는다면 올 시즌은 확실히 6강에 도전해 볼 만한 자원을 만든 스쿼드를 만든 겨울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다른 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